AI 기반 공시 뉴스를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다큐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뉴스들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피델리티가 64억 원 규모의 바텍 지분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라자드 자산운용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지분 1.2%를 매도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가 S-오일의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가 오픈 채팅 광고 매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대표님, 하나금융투자, 저도 잘 아는 애널리스트인데 정제 마진이 최대치라고요? 예. 그 사실 오늘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떨어진 이유는 이제 페드가 이제 그 금요일 날 미국의 CPI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페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유동성을 이제 끌어당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은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 상황에 이제 거스르면서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정유주입니다. 이유는 이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가가 고공행진하면 대부분 안 좋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거나 실생활에서도 안 좋긴 한데 어쨌건 유가가 고공행진하면은 정유주는 사실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S-오일이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라고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분기도 더 이렇게 예상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유는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유가가 올라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이 지금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6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대중교통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휴가철을 맞아서 우리나라 한 주, 두 주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니고 몇 주에 걸쳐서 가고 또 한 달도 걸쳐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휴가를 떠날 때 이제 자기 자동차를 몰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는데 드라이빙 시즌 오면은 당연히 이제 유가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이제 봉쇄 완화가 되는 거는 이제 유가의 또 다른 수요가 생기는데 중국의 또 다른 이슈가 무엇이냐면 중국의 이제 정유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정유 기업들이 그간 사실 유가가 안 좋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유가가 마이너스로 간 적이 있습니다. 선물이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유가가 마이너스일 때는 정유 기업들이 엄청난 이제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정유 기업들이 많이 또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는데 다시 문을 열면 되긴 하지만은 그 사이에 경쟁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정유 물량이 외부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런 점에서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제 EU가 러시아의 원유를 감산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유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때문에 정유주들은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S-오일을 말씀드리지만 S-오일 외에도 이제 SK이노베이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HD 현대도 있습니다. HD 현대가 왜 정유주냐라고 의아하실 분도 계실 텐데 HD 현대 계열사 중에 현대 오일뱅크였습니다. 현대 오일뱅크의 지분을 7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 오일뱅크는 아직 비상장사이고 이제 올해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상장사인 지금은 이제 현대 오일뱅크의 실적을 갖다 우리가 향유하려면은 HD 현대를 갖다 투자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유주 3사가 있는데 이런 3사를 종합적으로 투자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S-오일에 대한 영업 전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S-오일 자체가 옛날 쌍용 정유였는데 S-오일로 사명을 바뀐 이유는 이제 쌍용 정유를 갖다가 아람코가 인수를 하면서 사명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이제 아람코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굳이 많은 영업이익을 갖다가 본사에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이걸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배당 이익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 가운데 S-오일만이 장 초반에 오림세를 유지해줬었는데 이 리포트가 그 이유였습니다. 다만 시장의 하방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은 0.4% 정도 약세로 돌아선 S-오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카카오 이야기인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카카오는 계속 작년부터 시작된 이제 정권의 어떤 카카오에 대한 질타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내려갔다가 최근에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가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비대면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그 다른 뭐 카카오를 직접 많이 하기도 하고 쇼핑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이버는 쇼핑 때문에 주가 올라갔죠. 그래서 카카오 역시 비대면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좋았는데 이제 비대면이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이제 풀리면서 그래서 카카오 주가 안 좋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유의해야 될 점 무엇이냐면 카카오의 오픈 채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마 시청하는 분들도 아마 알게 모르게 오픈 채팅에 관여하실 텐데 오픈 채팅이라는 거는 내가 개인적인 관계로 SNS로 이제 맞는 카카오 말고 내가 특정 관심사가 열려 있을 때 관심사가 있는 그 테마로 내가 대화를 하는 것을 오픈 채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주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런 거면 가서 오픈 채팅을 하면서 나의 실명 갖다 공개하지 않고 거기서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정치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이 회사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런 게 오픈 채팅인데 이런 오픈 채팅이 기존의 카카오의 채팅보다 강점이 무엇이냐면 특정 테마에 맞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만 적합한 타겟 광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NS에 타겟 광고가 가능한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의 메타이죠. 페이스북이 그런데 페이스북은 정교하게 어느 지역에서 연령대와 성별까지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광고주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그 타겟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타겟 광고를 하지 않으면서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해도 효과가 있었던 대표적인 기업이 공주파 3사였습니다. 공주파 3사가 뭐 예를 들면 시청률이 15%, 20%가 나오면은 그 3사의 시청률 때문에 무차별로 타겟을 해도 광고를 해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카카오가 오픈 채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하나의 그 매출 포인트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더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은 카카오가 지분 40%를 갖고 있는 정확한 이름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3분기에 이제 런칭을 합니다.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런칭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작년 9월 달에 그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카카오를 이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그 비난하게 된 계기는 이제 너네가 너무 문어발식으로 이제 그 다양하게 기업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젠 정권도 바뀌었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3분기에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이제 손해보험 영업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역량과 영업력이 막강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휴대폰 같은 경우를 갖다가 그 새로 살 때 비대면으로 사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영업점에 가서 사기도 하지만은 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그 영업하게 되는 것이 큰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카카오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결합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연령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그 매출 이런 것들을 종합해야 된다면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기존의 그 손보사가 없는 막강한 영업력과 그 상품을 개발해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그 세 번째 비대면사인데요. 그 옛날에 롯데캐피탈에서 출시했던 그 캐롯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기존의 업체와는 다른 차원에서 그 비대면 손보수가 가능할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에 출시를 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카카오의 그 재무제표에 영향을 끼친다면 카카오의 또 다른 이제 반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카카오의 다음 성장 동력은 오픈 채팅이다. 증권사 리포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체크해봤고요.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